그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운행 중인 차들을 아슬아슬 지나쳐 사람이 지나던 인도를 덮치고 전신줄을 강하게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그제 오후 5시쯤 77살 A씨가 몰던 차량에 하교 중이던 중학생과 고등학생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쿵소리를 듣고 나서 바깥을 나와보니 차는 전복돼 있지, 옆에 학생들은 또 쓰러져 있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이동 경로를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요. 원인을 이제 조사해야 되는데 그냥 쪽은 아닌 걸. 3월 전북 순창에서는 70대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농협조합장 투표소로 돌진해 4명이 숨졌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65살 이상 고령자 운전사고는 2012년 15,000여 건에서 9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26년엔 5년 전보다 26%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시더라도 이제 큰 불편함이 없는데 농촌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어서 운전 능력에 따른 조건부 면허 제도와 함께 정기 적성 검사를 운전 능력 평가로 바꾸는 등 시대에 맞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26년에는 5년 전보다 26%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나온 대책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인데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을 고려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함께 좌회전하던 오른쪽 차선 차량이 앞을 완전히 막아서며 사고를 냅니다. 좌회전하면서 방향을 충분히 틀지 않아 옆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를 낸 것만 따져도 3만 건 이상,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시야각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2026년엔 5년 전보다 26% 가까이 증가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 인구, 고령 취업자 수가 23%나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가량을 주는 자진 반납 제도. 하지만 운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10만 원 준다 그래갖고 그 운전을 하시던 분이 반납을 할 일은 없는 거고 안 하시던 분이면 반납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별 의미가 있나요? 정부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기적성 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겠다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특히 경북에서는 면허 반납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합니다. 경찰이 갓길로 유도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7km를 역주행했습니다. 전북 순창에서는 트럭이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순서를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1년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24.3%로 10년 새 11%포인트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 비율의 2배가 넘습니다.
고령자가 운전대를 가능한 못 잡게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만 75살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이 강화됐지만 반납률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경북은 전국 평균 반납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늦고 잘 맞지 않고 또 무슨 물건을 운반한다 해도 버스에 실을 수가 없고 이래서 나이가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시군마다 면허 반납 혜택 연령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재정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경북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등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재정 지원, 지급 외에도 가령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바우처 추가 발급, 대중교통망의 증편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의 65살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운 28만여 명이 고령 운전자인 상황. 심화하는 고령화 속에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앞으로 5년 안에 26%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어서 우리 사회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하경 기자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합니다. 경찰이 갓길로 유도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7km를 역주행했습니다. 트럭이 조합장 투표소를 덮쳐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5층에서 택시가 건물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추락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3건의 교통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70살 이상이 되면 위기에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시야각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인적 피해가 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1년 기준 3만 건이 넘습니다.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24%가량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10년 새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이 추세는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6년에 26% 가까이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에 더해 경제 활동을 하는 고령 취업자 수가 23%나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10만 원가량을 주는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100명 가운데 3명도 되지 않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10만 원 준다 그래갖고 운전을 하시던 분이 반납을 할 일은 없는 거고 안 하시던 분이면 반납을 할 것 같은데 그게 별 의미가 있나요?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거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경우 운전대를 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늦고 잘 맞지 않고 또 무슨 물건을 운반한다 해도 버스에 실을 수가 없고 이래서 나이가 아직까지 농촌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고령 운전 규제 조치를 참고할 만한데요. 일본은 2017년 비상 자동제동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고령자들이
이 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데 대개 의료 검진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합니다. 우리 정부도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에 앞서 고령층을 위한 교통 대책과 함께 정기 적성 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꾸는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